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니 명절 지옥에 빠져 살던 바로 그때가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죠. 요즘 명절은 크게 챙기지 않고 여행 가는 가족들도 많다고 하던데 제 시댁은 저만 제외하고 모두가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만 서럽다고 하죠. 딸 같은 며느리를 바라던 시모는 정작 본인의 딸과 며느리인 저를 차별하기 바빴는데 그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던 저는 20대 후반을 접어들면서 갑자기 주변 지인들로부터 청첩장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원래는 결혼에 대해서 압박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하나둘 결혼을 하니 불안해지더군요. 뭔지 모를 이 불안감과 초조함이 참 싫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고 이러다 정말 노처녀로 늙어 죽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달라질 게 전혀 없었기에 그러려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린다고 해봤자 짝이 있어야 시집을 갈 거잖아요. 딱 저맘때 3년만 하던 남자친구와 이별한 상황이라 연애 생각도 없었기에 그냥 불안한 마음은 달래기 바빴습니다. 살다 보면 내 짝도 어딘가에서 나타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마음을 비우고 나니 제 짝이 나타났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이상향에 딱 가까웠던 사람이었죠. 자상하고 다정하면서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능력도 좋았습니다. 서로 벌어먹고 살기에 빠듯하지 않겠다 싶어서 남편을 더 좋아했었죠. 결혼은 현실이라는 걸 나이를 먹을수록 알겠더라고요.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결혼은 정말 멋모를 때 후다닥 가버리는 결혼이 아닐까 싶거든요. 제 나이쯤 되면 어느 정도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생각이 달라지죠. 조금은 현실적으로 변한 제 기준에 딱 적합했던 남편과의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였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 우리가 결혼을 할지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해줬어요. 서로 이런 부분을 의논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하는 부분 없이 소통이 너무 잘 되는 편이라서 더 좋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다가왔었고 고작 2살 차이인데도 큰 사람이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과의 연애가 불행할 리가 없었고 전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딱 1년 정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랑하기에도 바쁜 시간이었지만 저희는 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연애를 했던 터라 다툼도 있었습니다. 막상 결혼 준비를 해보니 의견 충돌이 없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때로는 저랑 의견을 전혀 맞춰주지 않으려는 남편이 믿기도 했지만 그건 남편도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이런 부분 하나 감수해내지 못하면 저희 두 사람은 결혼할 짝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배려를 해내며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에 오빠가 있고 저보다 4살이 많아서 남편보다도 2살이 많았어요. 오빠는 성질이 아주 더러운 편이라 저와 어렸을 적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또 오빠라고 꽤 든든하게 지켜주던 부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오빠와는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니 더욱 사이가 돈독해졌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하겠다며 남편을 보여줬을 때도 오빠는 꽤 엄격하고 진중하게 남편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죠. 이런 모습이 든든하고 전 그냥 좋았습니다. 반대로 남편에게는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신우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였어요. 그렇다 보니 저보다 어리지만 더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본 신우의 느낌은 그랬어요. 여느 엄마들과 다를 것 없이 아이를 챙기기 바쁜 다정한 엄마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신우와 별 트러블 없이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저만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신우는 정말 한 성질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여태 본 사람 중에 이렇게 성질을 부리는 사람은 저희 오빠를 제외하고 처음 봤습니다.
심지어 저희 오빠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죠. 제가 신우의 성격을 제대로 본 건 결혼 후 맞는 첫 명절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 아무래도 떨리고 긴장되어 시무가 오라고 말한 시간보다 일찍 갔는데 신우가 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이들과 남편도 없이 혼자 말이죠. 조금 의아해서 인사를 하는 동시에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도 와 계셨네요. 그런데 다 어디 가신 거예요? 네? 누가 어딜 가요? 혼자 계시길래 애기들이랑 어디 간 건가 해서요. 이혼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싸우다 빡쳐서 혼자 왔고 뭐 문제 있어요? 네? 아니요. 문제는 없죠. 어머님 저 뭐부터 할까요? 예, 지금 그게 중요하냐? 명절이 중요해? 네 신우가 이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넌 음식을 해서 목구멍에 쳐넣고 싶니? 아니요, 그게 아니죠. 아까부터 진짜 짜증나게 뭘 자꾸 쫑알거려요, 새언니. 내 동생도 아니고 남의 동생이라 신경 안 쓰는 건 알겠는데 개빡치니까 좀 저리 가줄래요?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뭐야? 너 내가 욕먹을 줄 알았다.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 애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냐? 도진이 너 니 처 방에 넣어주고 나와 얘기 좀 하게.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서 신우에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이혼은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죠. 그래서 전 제 나름대로 제가 음식을 만드는 동안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이게 또 욕먹을 짓이 되어버렸는데 서운했습니다. 신우가 말을 너무 막 해서 솔직히 열받기도 했어요. 정말 아무리 본인이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해도 저렇게 심하게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화가 잔뜩 나긴 했으나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려니 하는 심정으로 그냥 말았습니다. 저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방에 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밖에서 들리는 저들의 싸움 소리나 듣고 있어야 했어요. 들어보니 신우와 신우 남편이 평소 성격이 맞지 않아서 트러블이 심한 편이었는데 이게 이번 명절에 왜 시댁에 오래 있냐, 나도 친정에 갈 거다 라는 신우의 발언으로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말로 잘 풀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평소에 둘이 워낙 쌓인 게 많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해주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 신우는 싸우던 도중에 혼자 짐 챙겨서 친정집으로 온 거고 신우 남편은 애들을 데리고 본인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우 핸드폰은 불이 나고 있었어요. 시댁에서 오는 전화로 말이죠. 그러니 신우는 열받는다며 화를 엄청 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냐고. 내가 무슨 지네 집 종노릇이나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왜 나는 친정에 더 오래 못 있어?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늘 양보했으면 이번만큼은 지도 양보해야지. 지긋지긋해서 저 인간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이참에 이혼이나 해버려야지 뭐. 야 김도연, 너 지금 그게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야? 화날 수도 있고 상황도 알아들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참에 이혼이나 해버려야지 뭐라는 말이 나오냐? 얘들은 무슨 죄야? 너희들끼리 그렇게 책임감 없이 만났다 헤어질 사이라며 얘들을 낳지 말았어야지. 오빠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애가 둘이나 있는데 이혼 결심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짜증나게 하고 있네? 오빠가 생각을 해봐. 세원이랑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상황이니 모르겠지만 살아보라고. 오빠 너도. 너희 싸우면 우리 부부까지 욕먹이지 마. 그건 어디까지나 너희 두 사람이 서로 배려가 없는 거야. 내가 너희 부부 싸우는 거 한두 번 봤어? 보면 별것도 아닌 걸로 서로 어떻게든 이기겠다고 자존심 싸움이나 하니까 절대 해결될 수가 없지. 너 대답해봐. 내 말이 어디 틀려? 아니 오빠면 다야? 내 결혼에 뭐 보태준 것도 없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훈계질이야 짜증나게. 안 그래도 속 뒤집혀 죽겠으니까 그런 말 할 거면 마누라 옆에서 낮잠이나 자. 야 김도연, 너 말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할래? 아유 시끄러 이것들아. 어째 너희는 나이를 먹어도 얼굴만 보면 싸우냐. 시끄럽다 징그러워. 도연이 너 그래서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얘들은 어떻게 키울 건데? 모른다고 짜증나니까 그냥 나 좀 냅둬 둘 다.
몰래 또 이거 사. 명절 아침부터 이 난리를 쳐놓고는 음식해야지. 얼른 우선 할 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저거 다 준비해놨는데.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이 집 며느리야 딸이지. 엄마 노선 똑바로 정해. 내가 친정집에 와서도 노동을 해야 해? 엄마 며느리 불러서 해. 새언니 나와봐요. 방 안에서 듣는데 제가 다 숨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들은 한참을 싸우다 그 끝으로 저를 불렀고 신우는 저를 아주 노려보며 말했죠. 새언니, 시댁에 왔으면 전 부치고 음식할 준비를 해야지. 방 안에서 뭐 해요? 제가 음식하겠다니까 들어가 있으라면서요. 아가씨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좀 쉬세요. 제가 음식할 테니까. 뭐지? 저 생색내는 말투는? 마치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라도 하듯 말하네요. 기분 더럽게? 언니가 참 명절이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전 이 집 딸이고 언니는 며느리예요. 우리가 할 일은 확실히 다르다고요. 알아들어요? 신우는 모든 화풀이를 저한테 했고 성질이 나서 죽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꾹 참고 무시한 채 음식을 만들었고 시모 역시 오전부터 신우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어서 그런지 제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계속 툴툴거리며 말을 하는 건 물론이고 혼잣말로 욕까지 하더군요. 폭풍 같았던 첫 명절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듯 했으나 저녁에 신우 남편이 찾아오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신우 남편은 홀로 왔고 신우와 신우 남편은 거실에서 소리치며 싸우기 시작했죠. 정말이지 집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한 채 이들의 눈치만 보기 바빴고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결국 이 둘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명절이 끝난 후 이혼을 했습니다. 명절 세고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싶었어요. 시조카들은 신우가 키우기로 했고 신우 남편이 양육비를 주는 걸로 이들의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이혼한 이후로 제 시집살이는 더욱 심해졌어요. 신우는 남편과 제 사이가 좋은 것도 좋은 시선으로 봐주지 않았고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주얼리 세트 선물해 준 게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의 매일 착용하고 다녔거든요. 신우를 만나기로 했던 이날도 역시 착용을 하고 있었죠. 한참 목걸이 팔찌를 흐깃거리던 신우는 제게 말했어요. 그 주얼리도 오빠가 사준 거예요? 아, 네. 좋겠네요. 누구나 애 딸린 이혼녀로 살면서 먹고 살기 빠듯해서 있던 먹거리도 다 팔았는데 누구는 팔자좋게 세트로 하고 다니고 참 부럽네요. 아, 뭐가 아예요? 동정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새언니 진짜 재수없는 거 알죠? 굳이 내 앞에서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와서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배 아파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공했네. 배 아파 죽겠으니까. 아가씨, 제가 언제 자랑을 했어요. 말은 똑바로 좀 해요. 그리고 툭 하면 저한테 시비주로 말하는데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는 뭐 화를 못 내서 아가씨가 그럴 때마다 내내 하고 넘어가는 줄 알아요? 아가씨가 원해서 이혼했지 저 때문에 이혼했어요? 왜 매번 저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그래요? 진짜 열받아요 저도. 이제야 본 모습을 보이네.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요? 그렇게 짜증나고 재수없는 신우이를 가식 쩌네요 새언니. 그리고 참으라고 한 적 없으니 참지 마세요. 저 역시 멈출 생각 없으니까요. 전 원래 재수없는 사람들한테 착하게 못해서요. 아 됐고 오늘은 왜 불렀어요? 뭐 할 말 있다면서요. 네, 돈 좀 주세요. 한 500만 원만. 오빠 결혼할 때는 장남이라고 엄마가 이것저것 해준 걸로 아는데 전 사고 쳐서 결혼했다고 한 푼도 받은 게 없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500만 원은 껌이잖아요. 그거 왜 저한테 달라고 해요 아가씨? 그렇게 억울했으면 오빠랑 직접 얘기를 하세요. 오빠가 어디 제 말을 들어요? 뻔히 알면서 또 짜증나게 하네. 새언니네는 500만 원 없어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아니라고. 당장 그 500만 원 없으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좀 달라고요. 아가씨는 태도가 진짜 잘못된 거 알죠? 적어도 부탁하는 입장이면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지. 무슨 맡겨둔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 태도 굉장히 불편하네요.
저는 한 푼도 못 주니 그렇게 알고 앞으로 저한테 돈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신우를 만난 건데 결국 제가 또 열받고 말았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군요. 전 신우를 만나고 온 저녁에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아가씨가 본인은 결혼할 때 한 푼도 받은 게 없으니까 나더러 500만 원 달래.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라 달래. 그깟 돈 우리한테는 껌 아니냐고 하더라. 겨우 그런 말 하려고 부른 것도 열받는데 나더러 재수없대. 도저히 이해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진짜 열받아 죽겠다고. 아, 진짜 날이 갈수록 걔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마 이혼하고 애들 혼자 키우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열받겠지만 당신이 좀 이해해줘. 어쩌겠어. 어쩌겠어? 당신은 우리 오빠가 당신한테 재수없다고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말하고 저런 태도 보이면 꾹 참기만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참았는데. 대체 왜 나만 참아야 하는 건데. 어디 말 좀 해봐. 원래 저렇게까지 못된 애가 아니니까 당신이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를 해줘봐. 그럼 분명 좋아질 거야. 어쨌든 당신이 언니잖아. 아이씨구,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거지? 나 분명하게 말하는데 아가씨 저렇게 버릇없이 구는 거 안 참을 거야? 이제 알아들어? 저는 신우의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결국 지 동생이라고 신우 편을 들었죠. 그 이후에도 시댁에 가야 할 일이 있거나 신우를 마주쳐야 할 일이 생기기만 하면 그렇게 싸웠습니다. 열받아 죽겠더라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눈치를 봐야 하나 싶고 신우뿐만 아니라 시모까지 합세해서 저를 괴롭히는데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초반에는 제 편을 나름 들어주던 남편 역시도 이제는 마음이 변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본인 가족들 편을 들었거든요. 신우와 또 다툼이 있던 어느 날 제가 열받아서 신우에게 진짜 소리치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은 여유롭게 쉬고 있던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시조카들을 다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서 놓고 나갔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얼떨떨했는데 신우는 2시간이면 오겠다고 말해놓고는 저녁 9시가 돼서야 왔죠. 정말 열받아서 신우에게 막 뭐라고 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장난쳐요? 얘를 맡겨두고 전화도 일부러 안 받고 2시간이면 온다던 사람이 지금 저녁 9시예요. 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례해요? 약속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인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해줘요? 제가 아가씨 엄마도 아닌데 왜 이해해줘야 해요? 우리가 언제 서로 이해하는 그런 사이였나? 저 재수없어 죽겠다면서요. 근데 왜 이럴 때는 또 이해를 해달라 말해요? 진짜 속 보이는 거 알죠? 아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더럽게 뭐라고 하네. 애들 데리고 할 거니까 편히 쉬십시오. 바라는 거 싹수가 진짜 눈뜨고 못 봐주겠네. 말 똑바로 다시 해. 너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넌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웃음니?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지 오빠 아내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어? 지금 반말했어요? 미쳤네? 돌았네 아주. 엄마한테 말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별것도 아닌 걸로 혼자 난리치고 있어. 엄마한테 말할 거라고? 내가 할게. 지금. 여보세요? 어머님 전데요. 아가씨가 연락도 없이 와서 애들만 툭 던져놓고 2시간 뒤에 온다더니 지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했더니 싹수 없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놓고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훈계 좀 했거든요. 뭐? 아니 너희는 또 왜 싸우고 그러냐. 서영아, 어쩌다 한 번인데 그냥 좀 애들 봐주지. 그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제가 왜요? 어머님, 저도 주말만 쉬는 사람인데 제가 왜 그래야 해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너도 나중에 애 낳으면 그럴 일이 생길 텐데 서로 이해를 해야지. 그렇다고 얘한테 싹수가 있니 없네. 그럴 일이냐? 아니요. 저는 제가 감당이 안 되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도움받지 시댁 도움을 일절 받지 않을 건데요. 믿을 사람이 있어야 애 봐달라는 말도 나오죠. 그리고 제가 오는 일로만 아가씨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평소에 저 대하는 태도는 어머님이 가장 잘 알면서
너무 딸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닌가? 저희 부모님이 이런 대우나 받으라고 저 힘들게 키우신 거 아니거든요. 결국 시모와도 미친 듯이 싸웠지만 이 사건은 남편이 나서면서 시모와 신우가 사과를 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원치도 않는데 사과를 했으니 받아라 라는 식의 강제 화해였죠.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고 전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추석에 맞춰 하늘길도 열렸겠다 해외여행 계획을 세웠고 갔어요. 제가 명절에 사라지니 시댁 것들과 남편은 아주 난리가 났지만 전 여유롭게 해외의 멋진 풍경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며 전화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오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네. 너희 가족은 너희끼리 뭉쳐 사는 게 좋겠어. 엄한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보아하니 식탁에 올려둔 이혼서를 못 본 것 같은데 빨리 서류에 사인해. 이혼하자 김도진 씨. 나 당신도 싫고 당신네 가족은 너무 끔찍하기 싫거든. 저딴 인간들 비유나 맞추면서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아까워. 그니까 모두 꺼져주시길. 해피 추석 보내시고. 추석 내내 여행을 즐기다 와서 남편과 정리를 했습니다. 저랑 이혼해봤자 좋을 게 하나 없는 남편은 시댁 것들까지 앞세워 빌었지만 이혼 소송으로 간다고 강력하게 말하니 수긍하더군요. 추석이 다가오니 딱 생각나서 제 사연을 한번 들려드려 봤습니다. 이번 추석을 시작으로 그동안 열심히 안 쉬고 일한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저는 제주 한 달 살기를 하고 올 거랍니다. 앞으로도 제 자신을 우선시하고 저를 위해서 조금은 이기적이게 살 생각이에요. 착하게 호구되는 것보다는 못된 사람이 차라리 속이 편하니까요. 여러분도 이번 추석 명절에 당하지 말고 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댁의 호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